안녕하세요. 2020년 이제 가을, 참 좋은 시절에 명상을 같이 하게 됐는데, 하여튼 나중에 훗날 참 그때 최 변호사하고 명상하기를 잘했다라는 좀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한번 좀 해보려고 그러고요.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명상이라는 게 그냥 보통 명상하는 분들은 명상만 하고, 어떤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는 분들은 또 법만 공부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절대로. 사실 저는 이 방송 여기 오기 전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문화센터에서 주로 명상 강의를 해왔는데, 항상 제가 뭐 다른 교재도 많이 했지만 이 책을 가지고 해요. 이 책을 포함해서 앞으로 명상책을 보실 때는 여러분한테 이제 팁을 드릴 게 뭐냐면, 명상책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몇 권 읽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깊이 그거를 뜻을 잘근잘근 씹어서 익히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문구를 만나서 인생이 확 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게는 하루에 나는 20분 명상책을 읽겠다. 뭐 부처님 법에 관한 책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명상이라는 이름 아래 여러 것들이 있죠, 여러 것들이. 그죠? 명상이라는 말이 참 모호해요. 명상이라고 그러면 대충 어떤 거 생각하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명상이라고 그러면. 이런 데 앉아서, 폼을 잡고, 이러고 있는 거. 그런 걸 떠오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앉아가지고 머릿속으로 돈 계산을 하고 앉았다든가, 아니면은 누구 원망을 하고 앉았다든가, 그러고 나서 30분 땡, 명상 잘했다. 그런 명상을 안 하니만 못해. 그죠? 뭘 의미해요? 명상은 몸에 관한 게 아니에요. 몸에 관한 게 아닙니다. 마음에 관한 거예요, 마음. 정신에 관한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자세, 어떤 폼을 잡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의미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명상은. 여기 불자가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이 아시는 한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명상가가 누구였죠? 그렇죠? 부처님. 우리 속명으로는 고타마 시타르타. 2600년 전에 이 땅에 생존을 하셨다가 80년을 살다 가셨죠. 그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명상은 그 인류 최고의 명상가라는 그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 붓다. 그분의 했던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했던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여기서 부처님이든 붓다든 고타마 시타르타든 그분을 얘기할 때는 절대로 종교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전 종교를 포기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부처님, 붓다는 훌륭한 우리의 명상 선배일 뿐이에요. 선배일 뿐. 좀 죄송스럽지만 우리한테 그 방법을 가르쳐준 선배일 뿐이라고. 그리고 계속 그분이 어떤 식의 명상을 했는지를 소위 어려운 말로 천착해 가야 돼.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방법이 지금 와서 보니까 붓다가 했던 명상 방법이 아니네? 그럼 고쳐야지.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교재를 보시죠. 명상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명상은 뭐겠어요? 멘탈 컬티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정신수양. 부다께서는 명상을 뭐라고 그랬을까요? 바와나. 따라해 보시죠. 바와나라는 말을 쓰셨어요. 명상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요즘 말로 하면 멘탈 컬티베이션이 정신 수양이야. 아시겠죠? 바와나. 근데 보세요. 이 정신 수양이라고 하는 거, 바와나라고 하는 건 이제 자 보세요. 정신 수양이죠? 두 가지가 있죠.
자, 보세요. 명상은 몸에 관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에 관한 것이다. 그거는 어느 부분이 얘기해 줍니까? 정신이라는 부분이 얘기해 주잖아요. 육체 수양이 아니라 정신 수양이야. 마음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상은 특정한 시간과 조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는 것이다. 그건 뭘 말해줘요? 수양이라는 걸 말해주잖아요. 수양을 우리가 특정한 시간이나 조건에서만 하는 걸 수양이라 그래요? 항상 해. 살아있는 내내 항상 하는 거야. 일종의 도덕이란 말이야, 도덕. 네. 자, 이제 개념이 잡히시죠? 명상은 정신에 관한 수양이다. 정신에 관한 것이고 항상 하는 거다. 라는 거예요. 자,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이제 파생이 되는데, 우리가 수양을 한다라고 할 때, 옛날 우리 어른들, 뭐, 퇴계, 이런, 이황, 이런 거 다 수양 많이 했죠? 여러 가지 수양을 하잖아요. 수양을 하려면 계속성이 있어야 되겠지? 그죠? 평생 내내 하려면. 계속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힘을 덜 주더라도 쭉 계속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명상을 한다 그러면 그냥 단기간 내에 그냥, 야, 나 3일 내에 이번에 끝장을 볼 거야,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명상은. 꾸준히 되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뭐, 저보다 이제 연장자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게 뭐, 특별한 일이 있던가요? 특별한 일이 있지.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일상적인 일들의 연속이잖아요. 그죠?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 중에 약간 특별한 것들이 있을 뿐이지. 아시겠죠? 좀 개념을 그러니까 좀 바꾸셔야 돼요. 잘못 가지신 분들은. 자, 그 다음에, 명상은 실천에 관한 것이지 이론에 관한 것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뭔 소리냐 하면 제가 뭐 방송에 나오는 요즘 그런 것들 프로그램들을 뭐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방송의 이제 한계니까. 그런데 명상은 명상 얘기를 하는 게 명상이 아니에요. 그치? 명상에 관한 얘기를 하고 뭐 과학이 뭐 명상이고 명상이 이런 얘기 이론적으로 요즘 이제 심리학자나 의학자를 위주로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는 명상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자체가 명상이 아니라고 말씀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명상책을 열심히 보고 명상에 관한 강의를 많이 들었으니까 나는 명상을 한 거야. 천만의 말씀이지. 우리가 예를 들면 자전거를 배운다. 오토바이 타는 걸 배운다. 수영을 배운다 할 때. 그러니까 다 매뉴얼들이 있죠. 매뉴얼을 백날 읽어야 자전거나 수영이나 오토바이를 잘하게 돼요? 안 그렇지. 오토바이의 역사, 자동차의 역사를 백날 공부해도 운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들이 그렇지. 자전거는 넘어져도 자전거를 탐으로써, 수영은 물을 먹어도 수영을 함으로써, 오토바이는 사고를 내도 오토바이를 탐으로써만 배울 수 있잖아요. 명상은 명상을 함으로써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냥 왜 이런 그런 강의를 하냐, 그냥 이렇게 야, 그 명상해 그냥 알아질 거야 라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뭐가 알아져요? 안 알아지지? 뭘 앞서간 사람들, 특히 이제 부탁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해야지만 명상이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거기까지지.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명상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개념이 잡히시죠? 중요한 지혜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는 문해, 사해, 수해. 자, 들어보셨죠? 문사수해, 문사수. 문해는 뭐겠어요? 들어서 얻은 지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내가 이제 하고 이제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10살, 20살, 30살, 40살 나이가 먹어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뭔가 지금 이렇게 60이 가까워지면 그 10대 때, 20대 때 몰랐던 걸 알죠? 그죠? 아무리 무식쟁이라도 알잖아요. 그죠? 뭘 알아요. 그걸 아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들어서 하는 지혜. 학교 교육이 그런 거죠. 학교 교육이. 그 사회는 뭐겠어요? 생각해서 얻은 지혜.
뭘 들어서 내가 얻은 지식하고 내가 스스로 그걸 생각해서 얻은 거는 좀 차원이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수혜. 체험에서 얻은 지혜. 내가 체험에서 얻은 지혜. 예를 들면, 뭐 사람이 이제 태어나고 죽고 뭐 이런 문제, 생사의 문제. 그걸 뭐 입이 아프게 우리 스님들께서나 성각자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뭐 그런가 보다 해. 뭐 그렇겠다 생각해 보니까. 그러나 직접 내가 또는 내 친지가 그런 일을 겪었을 때 그때 오는 느낌, 체험은 전혀 다르지, 차원이. 그죠? 그렇게 체험해서 얻은 지혜 있죠? 그죠? 그게 수혜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지혜가 모두 필요해요, 명상할 때. 우리는, 자, 이 세 가지 지혜 중에 아무것도 배척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네. 세 가지 지혜가 모두 필요하지만 결국 그러나 명상에 의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뭐겠어요? 수혜겠지.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체험에서 얻고자 하는 그런 지혜인 거지, 들어서 명상에 관한 얘기 들어서 명상은 그렇겠다,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무슨 얘기였어요? 명상은 이론에 관한 게 아니라 실천에 관한 거라고. 아시겠죠? 명상의 두 기둥은, 자, 집중, 컨센트레이션과 인사이트, 통찰이다. 자, 중요한 얘기예요. 명상의 두 기둥은 집중과 통찰이다. 자, 우선 집중 얘기를 해볼게요. 일반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냥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 뭐 본인 생각을 해도 좋고 주변 사람 생각을 해도 좋고, 그냥 대략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죠. 하나는 뭐겠어요? 마음이 너무 산란해. 산란해. 그냥 뭐 좀 이렇게 좀 안정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산란해. 들떠 있어. 불안해. 그죠? 그거를 잡아주는 게 집중이에요, 집중. 그래, 집중은 산란한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용어를 뭐 안정감이라고 쓰든 집중이라고 쓰든 뭐 고요함이라고 쓰든 다 그 가르치는 그게 있죠, 그거. 일단 그걸 좀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들뜨지 않은 거, 고요함, 안정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겠어요? 특히 이제 본인 생각을 안 하고 남을 보면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봐? 왜 객관적으로 못 보고 저렇게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객관적으로 보질 못해. 그리고 항상 굴뚝 성질을 내고 지나가선 후회해. 그죠? 그런 경우 많이 하시죠? 이걸 잡아주는 게 통찰이에요. 통찰은 세상사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통찰은 세상사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안정감, 집중력,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있는 그대로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참 재밌어요. 주변에 보세요. 어떤 좀 집중력, 안정감이 좀 강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있죠? 항상 이게 뭐 좀 고음 같고 좀 둔하고 뭐 이래요. 부럽죠? 예. 부러워요. 부러운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 좀 둔해. 그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지. 항상 반짝반짝해. 이제 재발라. 보세요. 이 안정감이 강한 사람들, 강하면 강할수록 반짝거림이 좀 적어지죠. 근데 반짝거리고 재바른 성격이 많아질수록 안정감이 없어져요. 그죠? 일단 그렇게 이해되시죠? 두 개가 상충해.
그죠? 근데 또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뭘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려면 내 마음이 들떠 있고 이러면 그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집중력하고 통찰이 상호 보완적이야. 그러니까 집중하고 통찰은 이게 상충하면서도 보완적이라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집중과 통찰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명상을 할 때 명상을 한다 그러면서 계속 집중력만 추구하는 명상이 있어요. 계속. 그죠? 뭘 하나 대상을 정해서 계속 거기다 갖다 붙여, 의식을. 그러면 마음은 안정되겠지. 왜? 다른 생각이 안 일어나니까. 그죠? 계속 갖다 붙여. 근데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 그래요,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단이잖아요.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들. 계속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 자기 최면을 걸어. 그건 뭐겠어요? 내가 선택한 그거 외엔 다른 건 안 보겠다는 거지. 그래서는 통찰이나 지혜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거꾸로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 있는 거 막 그냥 계속 알아차리자 막 이러면 마음이 들뜨잖아요. 집중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나친 집중, 지나친 통찰은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이야. 이 균형을 이뤄야 돼. 이해되시죠?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명상을 하면서 우리가 일반인으로서 한 인간이 다른 인간한테 할 수 있는 최대의 찬사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참 균형 감각이 있어. 모든 걸 다 얘기해 주죠. 그죠? 그런 말을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건 최고의 찬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집중과 통찰도 마찬가지예요. 명상하면서 저 사람은 참 균형 있는 명상을 해.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참 균형 감각을 갖춘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지. 왜? 우리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명상을 하는 이유는 내 생활을 바꾸고자 하는 거거든요. 명상 따로 생활 따로가 되면 안 됩니다. 명상이 생활을 닮아가야 돼. 생활이 명상을 닮아가야 돼. 두 번째 챕터를 한번 보죠. 여기 뭐 스님들 계시지만 이제 전문 용어로 우리 사마타 위파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옛날에 뭐 보조국사 진울, 이게 뭐 제가 지어낸만이 아니라 원래 부다 때부터 있었던 얘기고, 보조국사 진울 뭐 정해결사 이런 운동할 때 다 들어보셨죠? 국사 시간에 정해쌍수, 지관겸수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정해쌍수가 뭐예요? 그 정이 집중이고 해가 통찰이고, 지관 겸수할 때 지가 집중이고 관이 통찰이거든. 명상하시면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될 두 가지 기둥, 두 가지 가치예요. 치우치면 안 돼, 절대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 그런 시각에서 요즘에 이제 나오는 명상을 보시라고. 계속 집중력만 강조하는 명상이 있어요. 그건 붓다의 명상이 아닌 거야. 또는 계속 알아차림만 끊임없이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도 붓다의 명상이 아닌 거예요. 붓다의 위대함은 우리 사마타 명상, 집중 명상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붓다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붓다께서 깨닫기 전에 다른 그 사마타, 집중 명상을 하는 분들한테 배웠었죠? 뭐 알랄라까나마니 뭐 있잖아요. 왜 그런 분들. 근데 그거의 한계를 보시고 이제 이 통찰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요즘에 뭐 그때뿐이겠어요? 요즘 보세요. 천주교도 다 묵상도 하고 종교라고 하는 거는 다 어느 정도의 명상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 이슬람 수피즘, 수피 수사들 보면 왜 남자가 이 꽃갈 모자 쓰고 치마 입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뺑뺑뺑 돌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10초만 돌아도 넘어질 것 같은데 계속 돌면서 신과의 합의를 이루어요. 그건 뭐겠어요? 계속 반복되는 뺑뺑뺑뺑 도는 행위를 함으로 해서 집중력을 키우는 거거든. 근데 집중력을 키우면 뭐가 보이거든.
이 세상에 있는 명상이라는 것들 중에서 99.99%는 다 집중 명상인 거야. 그렇죠? 대상만 다를 뿐이지. 하다못해 우리 나무관세음보살 그 연불을 한다. 삼천배를 한다. 그거 뭐겠어요? 대상을 정해놓고 계속 반복되는 행위를 하잖아요. 집중 명상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동안의 명상은 다 집중 명상인 거예요. 집중 명상 외에는 없었다고. 붓다의 위대함은 뭐예요? 유일하게 통찰 명상을 발견하신 거거든. 근데 통찰 명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지. 오해하시면 안 돼. 예, 집중 명상에 분명히 효험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챕터는 집중과 통찰 중에 집중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중 얘기. 예. 자, 집중력과 안정감 키우기. 현대사회는 사람을 들뜨게 하고 산만하게 만든다. 그죠? 과거보다 사람을 산만하게 만드는 온갖 광고, 인터넷, 유튜브, 복잡한 인간관계 등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광고라고 하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광고라는 거. 광고의 특징은 뭐예요? 사람들을 자꾸 현혹해서 욕심을 키우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 뭐 10년 전, 20년 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안 되지. 우리의 그 어떤 주의력을 끌어서 물건을 사게 만들라는 그런 것들이 그냥 다 도배를 하고 있잖아요. 어딜 가도. 산만함은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국가적 차원의 문제를 일으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보세요. 사람들은 이제 우리 아리랑, 이제 북한에서 아리랑 공연하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거기 갔다 와서 뭐 최고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 명상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거를 나눠서 봐야 돼. 무슨 소리냐면 그 아리랑 공연을 보면 멋져 보이죠? 카드 섹션하고 알싸벌란하게. 명상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그 애들의 피와 눈물과 땀과 한숨과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죠? 그래야 되겠지? 그게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수만 명 애들의 그 일사불란한 동작에 모여져서 그걸 만든 거잖아요. 그게 전체주의잖아요, 이게. 사회나 국가라는 게 어디 사람하고 따로 존재해요? 결국은 사람의 문제거든. 그죠? 그러니까 명상한다고 하는 거는 사람 한 사람이 다 변하면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사회과학도지만 이렇게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특히 이제 이 법조인 생활을 해보면 결국 사람의 문제야. 사람 빼고 뭐가 있어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사회도 안 바뀌고 국가도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명상은 집중력을 키우고 산만함을 줄여준다. 집중력이 없이는 마음의 안정도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으며, 히어렛 나오죠? 지금 여기.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도 불가능하다. 우리가 명상을 한다고 하는 건요, 보세요. 속된 말로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지, 안 하던 짓을. 그지?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지. 왜 안 하던 짓을 해요? 우리는 일반 사람들, 명상 안 하는 사람들이 보듯이 세상을 피상적으로 보고 살다 가길 원치 않아요. 좀 더 깊이 있게, 거기에 뭐가 있나? 깊이 있게 보면 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뭔가 더 알아내겠지. 그게 성찰이잖아요. 나중에 다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명상은 참 재밌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지만 다 같은 세상을 살지만 명상을 하면 할수록 그 이해 정도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명상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관한 것이고, 산만함을 해결하는 것은 명상의 목표 중에 하나이므로 집중하는 능력은 결국 인생의 모든 것에 도움이 된다. 그죠? 모든 종교에는 형식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
집중 명상의 방식들이 존재한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 보세요. 집중 명상의 정의는 뭐냐면 대상을 정해두고 거기에 계속 의식을 가져가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대상을 정해놓고 의식을 계속 갖다 붙이는 거지. 계속 갖다 붙여. 그죠? 그게 나무관세음보살이 됐든 삼천배가 됐든 뭐가 됐든 뺑뺑 도는 게 됐든 뭐 마리아가 됐든 다 갖다 붙이잖아요. 그게 집중 명상인 거야. 가장 바람직한 집중 명상의 대상은 몸, 그 중에서도 호흡.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비파사나 명상이나 마인드풀니스 명상을 많이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신수신법이라고 그러는데 흔히들 몸에 대한 관찰은 초보자들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느낌에 대한 관찰, 마음에 대한 관찰, 법에 대한 관찰은 좀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단계를 밟아서 해야 되는 거다라는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혀 잘못된 거지. 우리가 뭘 알아차린다, 또 집중한다라고 할 때 가장 명확한 것이 뭘까요? 내 몸이잖아. 내 몸이 여기 있잖아, 지금. 이제 부탁해서는 아티까요. 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몸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여기 있잖아요. 항상 여기 있어요, 지금 히어 앤 나우에. 그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느낌이나 생각을 알아차린다는 건 쉽지 않아요. 아제나이 같아. 가장 바람직한 집중 명상의 대상은 몸이에요. 그죠? 내 몸만큼 나한테 분명하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호흡이에요. 자, 호흡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모든 명상 방법 중에서 가장 널리 보편적으로 어떤 그 명상의 대상으로 삼는 게 호흡이죠. 그죠? 꼭 이 명상뿐만 아니라. 그 이유가 있어요. 부타도 다르지 않아요. 호흡이라고 하는 건요, 참 재밌어요. 일단 호흡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문이에요. 왜 그러냐? 마음이 불안하면 호흡이 가빠지죠. 네. 마음이 안정되면 호흡이 잦아들어요. 거꾸로 가만히 있는데 헉헉 이러면 마음이 들뜨죠. 연결해주는 고리라고. 또 하나는 호흡은 우리가 살아있는 징표죠. 응하고 애가 태어날 때 왜 울어요? 처음 호흡하기 때문에 그 우는 거거든. 뚫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호흡이 있겠죠. 살아있는 징표예요. 그리고 호흡은 모든 사람한테 공평해.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호흡은 욕심의 대상이 될 수 없죠. 분노의 대상이 될 수도 없어요. 왜? 나는 저 사람 하루에 10,000번 호흡한다는데 난 20,000번 할 거야. 한다거나 숨 좀 안 쉬었으면 좋겠어. 귀찮아. 이런 사람 없어요. 그죠? 호흡은 소위 탐진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호흡은 거기 자본주의가 있어요. 공산주의가 있어요. 무색무취해. 그죠? 가장 중요한 거. 호흡은 돈이 안 들어. 항상 가지고 다녀. 여러 가지 면에서 호흡만큼 좋은, 그러니까 중립적인 명상의 대상이 없는 거지. 이해되시죠? 우리 부타의 명상도 다르지 않아요. 요걸 이제 아나파나사티라고 그러는데 들숨 날숨에 관한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데 부타께서도 아나파나사티 들숨 날숨을 알아차림을 통해서 깨닫고 깨닫는 후에도 나는 아나파나사티를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더 특별한 관찰 대상이 없을 때는 그냥 호흡 관찰을 하시면 돼요. 그게 초보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호흡 관찰은 우리의 베이스 캠프.
아까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뒷부분에 호흡 관찰했죠? 계속 보세요. 호흡이 들숨 날숨 되면서 들숨 날숨 하면서 그 뭐예요? 반복이잖아요. 네. 반복된 행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식을 갖다 붙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파옥 계열의 이제 그 소위 사마타 위주로 하는 명상에서는 계속 호흡 관찰시켜. 그러면 뭐가 뜨거든 니미따라 그래요. 그걸 관찰 대상으로 한다고. 거기서부터야 이제 명상 시작이야. 근데 얼마 전에 구도심이 강한 분이신데 이제 마시, 고행가, 파옥 이제 다 다니시고 이제 최근에 이제 파옥 센터를 다녀서 오셨는데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그거를 그때는 좀 이게 희미하게 뭐가 떴는데 그리고 거기 센터를 12일인가 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일상생활을 했더니 한 6일 정도는 괜찮은데 6일 지나니까 왜 이게 더 마음이 산란하고 이러냐. 당연해요. 자, 팁.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명상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좀 이렇게 원만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명상을 하면서 탐진치를 키우는 수가 많거든. 그 왜 그러겠어요? 아, 나는 빨리 니미탈 띄워야 되겠다. 왜 이렇게 안 띄워지? 보세요. 니미탈 띄워야 되겠다. 욕심이잖아요. 뭘 체험을 해야 되겠다. 특별한 체험을.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사실 그분은 멋지게 명상을 하고 왔다고 생각하지만 탐진치를 키우고 온 시간이지. 적어도 제가 이해하기에는 붓다의 명상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희한한 체험을 구하거나 이러지 마시라고 말씀이에요. 어떤 면에서 일단 이제 걷기 명상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2다리로 걸을 수 있는 거 그거는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하반신 마비자한테는 굉장한 기적이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들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저렇게 좋은 경치를 볼 수 있다는 거 기적이잖아요. 기적은 일상생활 속에 있어요. 명상을 하면서 자꾸 여기 아닌 체험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거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야. 명상은 거꾸로지. 명상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붓다의 명상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일상생활 속에 평범한 데서 감사함, 기적을 느낀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아주 그냥 평범하게 보던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될 때 그때 감사함이 일어나죠.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 식구 제가 좋아하는 식구인데 이런 식구가 있어요. Gratitude is heaven itself. 감사하는 마음이 천국 그 자체다. 그죠? 그죠? 행복한 사람하고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돈을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상을 제대로 하면서 얻게 되는 어떤 아까 얘기했죠? 통찰, 지혜가 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명상을 잘하냐, 못하냐의 기준 중에 하나는 내가 얼마나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냐, 그거예요. 근데 이건 명상을 하면 할수록 열심히 하는데 더 짜증이 많고, 더 화가 많고 그런 명상은 하지 말아야 돼. 도대체 명상을 왜 하느냐 라는 걸 자꾸 반주하셔야 된다고 하죠. 명상은 우리가 기이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